환자의 눈을 가족같이 생각해주시는 강남 서울발근안과 박형직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서울발근안과 박형직 대표원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스마일 라식에 대해 질문 드릴 텐데요. 의사 선생님들은 라식 수술을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나요? 실제로 제 눈도 라섹 수술을 받았습니다. 15년 전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 막내딸 그리고 큰딸 이렇게 수술을 해줬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딸을 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할 정도면 수술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수술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이 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수술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좀 다른데요.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식 수술을 제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사과의 껍질을 이렇게 우리가 칼로 도려내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껍질을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이렇게 사과를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을 한 다음에 레이저를 이 사과의 실질, 그러니까 우리 눈의 각막에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서 시력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사과 껍질을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라식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라섹 수술은 사과의 껍질을 이렇게 긁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막에 그 상피층이라고 있는데 그 상피층을 긁어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레이저를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상피층이 저절로 회복되는데 한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라섹. 스마일 수술은 사과의 그 속살을 그냥 파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파내는 방법을 이제 쉽게 말해서 안경을 제작을 해서 안경 렌즈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서 그걸 빼내는 것을 스마일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러한 수술들은 어떤 분께 추천하시나요? 안경을 벗고 싶은 사람? 우리 은총 씨는 혹시 렌즈 끼나요? 네. 저는 렌즈 끼고 있는데 저도 스마일 라식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제한이 될까요? 우리 은총 씨도 사실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했었잖아요. 네. 아쉽게도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은 좀 힘든 눈이었어요. 네. 몇 디옵터인지 알고 있어요? 본인? 몇 호요? 몇 디옵? 라식, 라섹 수술을 하고 싶어도 각막의 두께가 좀 얇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안경 알죠? 그 안경의 두께, 두꺼운 안경을 써야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고도근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눈 속에다가 실제로 렌즈를 그냥 집어넣는 그걸 이제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죠. 크게는 전방 렌즈, 후방 렌즈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최근에는 후방 렌즈 타입도 난시를 잘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 렌즈 타입을 수술 저희 병원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마일 수술은 좀 아플까요? 수술이니까 안 아플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고 마치고 나면 한 2~3시간 정도는 눈이 좀 시리면서 눈물도 좀 나고 좀 통증도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아프지 않은 수술은 없어요. 그렇죠. 스마일 라식에 부작용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일 라식 수술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소화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 라식 수술이라든지 라섹 수술 이런 굴절 교정 수술을 받고 나면 안구 건조증이 좀 발생이 좀 됩니다. 안구 건조증에 최소화시킨 게 또 스마일 수술이거든요. 각막에는 우리 눈에는 신경 조직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신경 조직들이 커팅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일단 최소화될 수 있고요.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게 빛번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빗번짐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느 정도 적응을 본인이 하고 나면 서서히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 후에 혹시 관리법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 은종 씨도 스마트폰 많이 보죠? 네. 일단은 이런 수술하고 나서는 최대한 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조증 관리를 좀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눈을 이렇게 손으로 자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비비는 습관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햇볕.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자외선을 좀 많이 쬐는 것은 우리 눈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꼭 선글라스 착용을 좀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다들 수능 끝난 이후에 쌍꺼풀을 좀 많이 하는데 스마일 라식 후에 쌍꺼풀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쌍꺼풀 수술하고 스마일 라식 수술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먼저 스마일 수술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쌍꺼풀 수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 수술하고 난 후에 약간 눈이 좀 덜 감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눈 깜빡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깜빡임 자체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에 조금 회복할 때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가 스마일 수술 먼저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은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가능한 거네요. 스마일 라식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스마일 라식 수술에 나이 제한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가 있거든요. 그건 만 18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 18세가 지난 이후에는 누구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혹시 뭐 하시는 거세요? 강남역 1번 출구